시기마다 독서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0에서 2세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아이들은 책을 장난감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기도 하고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생후 6개월 이전에 책을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이는 네모나게 생기고 두꺼운 책을 꺼냈을 때 보는 거구나 라고 해서 소근육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책을 이렇게 안으로만 꽂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보여주게끔 꽂아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책은 바깥으로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게끔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아이의 책을 읽을 때 그림책의 시선이 어디에 가는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엄마는 글자를 다 읽었다 보니까 넘기게 되면 아이는 그림책을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아이랑 그림을 가지고 상호작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가 책 읽어주는 아빠, 놀아주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드를 잠깐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아버님들이 계셔서 좀 몇 개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아빠가 매일 책을 읽어주신다. 읽어주시는 부모님들 같은데 읽어주신다. 어머님들은 당연히 책 읽어주시죠? 그죠? 네. 자, 연습을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0에서 2세 아이에게 책을 볼 때 이때 아이는 그림을 당연히 집중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왜 열어줘냐면 아이들이 지갑을 열거나 엄마 가방을 여는 시기는 그 안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는 사물인지를 1000개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볼 수 있는 사물인지의 발달 개수가 적을수록 아이는 집을 나가려고 해요. 문 밖을 나가려고 해요. 왜? 뇌발달 때문이에요. 왜 얘는 밖에만 나가서 놀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표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로 때를 쓰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신체와 언어는 영아 시기 2세까지는 모두 같습니다. 신체 발달이 높은 아이일수록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 아이가 움직이면서 듣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놀면서 배우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열어줘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런 책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죠? 네, 0에서 2세는 아이가 말 배우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려고 여러분이 아이 태어났을 때 감격적인 순간 기억나세요? 뭉클했던 순간? 기억나시죠? 아버님 끄덕끄덕 제일 어리시지 않을까 아이가.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왜 그때 애틋함을 가지고 보는 거랑 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네, 말 배우기를 하는 시기는 의성어, 의태어가 많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 왜 이렇게 막 춤출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아이가 들을 때 꼭 동요만 들려주지 마세요. 클래식도요, 국악도요, 다양한 장르를 들려주는 것도 아이에게 청각적인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동요만 들려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루브한 재즈도 들려줄 수 있고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흘려듣게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패드 보시면 이제 저랑 따라하는 거예요. 왜? 책 읽어주는 아빠잖아요. 하시고 집에 가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 목소리가 저음이시죠? 그래서 음료를 넣어 볼게요. 말 배우기 시기니까요. 열어줘 이 상자 열어줘.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열어줘 이 상자 열어줘. 자, 저 한번 보실까요? 두 분 음치네 이러고 계시니까. 네, 자, 이때 그림에 반응을 하게요. 열어줘 이 상자 열어줘. 이렇게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열어줘 이 상자 열어줘. 앞에 두 분이 너무 재밌으셔서 지금 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소리를 한번 내시면 아이가 페이지를 넘길 때 소리가 난 다음에 네, 나옵니다. 그래서 우와, 고민형이네. 고민형이네.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어줘, 열어줘. 이 상자 열어줘. 라고 한 다음에 상자를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시면 어머나 예쁜 그릇이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시키면 네,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페이지 너무 넘기지 마시고 잘 보시면 뒤에 배경이 색이 없는 게 어릴 때 봤을 때 더 도움이 되세요. 왜냐고요? 어릴 때 흑백 모빌, 컬러 모빌 달아주신 것처럼 시각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화려하거나 엄마가 봐서 예쁜 것보다 아이가 봤을 때 집중할 수 있고 엄마가 읽어줬을 때 그림과 일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래 볼 수 있는 책,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으면 왜 이런 립시가 안 나는 것처럼 어릴 때는 어린 단계의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기차가 나왔다. 우리 아이가 움직이는 게 많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차가 나오죠. 그럼 뒤에서 기차가 나오면 좋아요. 우리 집에 있는 기차. 이야, 기차다 있는데? 웅진아, 여기도 기차가 있네. 라고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면 뭐를 하냐면요. 무엇이 똑같을까? 이 노래 아시죠? 네, 1:1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5학년 아이하고도 아직도 이런 식으로 소리내서 책을 읽어주거든요. 우리 애 다 컸는데 왜 이렇게 책 읽어주라고 해? 하는데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빠가 해줬던 그 목소리의 감각을 기억합니다. 잊지 마세요. 10대가 넘어가면 여러분 품에 안으려고 해도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도와주시고요. 상자 있을 때는 이렇게 사물을 포인트로 짚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이면 모자가 나왔어요. 상호작용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바깥에 나갈 때만 모자 챙기고 물건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해서 아이한테 모자를 씌워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 열어줘, 열어줘, 이것도 열어줘 했더니 우와, 고양이다 하고 나왔죠. 자, 여러분, 고양이를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보게 되죠. 고양이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고양이 이러면 이제 아이들 아빠 반응. 네, 아이가 고양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죠? 아이가 지나가다가 어떤 걸 봐도 질문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한테 문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책을 읽을 때만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고양이 봤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 하세요? 고양이 보면? 야옹하죠. 그죠? 네, 그때가 영아기. 이제 유아기죠? 초등기가 되면 부모도 말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딱 보고 나시면 한 문장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양이는 재주가 많아. 이렇게. 네. 네, 지나가는 잠자리, 아빠가 잠자리 잡아주는 거, 와, 잠자리 잡았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잠자리는 하늘을 잘 날아. 날개 속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글쓰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책을 보는 걸 부모들이 배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읽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이유도 분명히 아이한테 학원비 대주려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웃기시겠지만 아이는 그렇게 잠자리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잠자리를 준대 잠자리 하늘을 잘 날아. 날개 속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라고 해서 잠시 딱 건네주는 그 순간에 아이는 잠자리의 날개에 비밀이 있는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대할 때 아이에게 달리 보여주는 건 부모가 생각하는 질문과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데 전 하나만 예를 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나가다 고양이 보면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방법의 강의들을 하면서 핸즈온 큐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외국에서는 핸즈온 리딩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교수법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는 교육과정만 바뀌어 있지만 이런 어색한 강의들은 하지 않는 거죠. 연습을 시키거나 하진 않죠. 근데 지나가는 고양이 보고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언어도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사자 하면 어떻게 하세요? 호랑이 하면? 어흥 하시죠. 토끼 하면요? 깡총깡총.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남달랐으면 좋겠죠. 창의력 아이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웠던 아이가 동물원에 가면 어흥하는 호랑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깡총깡총하는 토끼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좋은 책을 보고 책을 바르게 읽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아이에게 책 보는 방법이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